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명절 스트레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겪으시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이 명절을 보냈는데 완전히 새로운 명절을 보냈다고 명절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번에 상담을 받고 처음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됐는데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구체적인 비전이 있음에 따라 이렇게 전혀 다른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명절을 잘 보내는 거는 호주머니가 두둑해야 되고 차가 바뀌어야지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명절을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내가 내 삶에 있어 어떤 구체적인 비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명절이 전혀 이전에는 상당히 스트레스 쌓이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명절이었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저희는 연로하신 시할머니께서 혼자 시골에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할머니 댁에 갑니다. 오랜만에 가는 것이니 2밤 정도는 자고 오게 되는데요. 한 번 가면 꼼짝없이 시할머니 댁에서 머물 만큼 머물다가 다 같이 함께 서울로 돌아와야 합니다. 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댁에 가서 하룻밤 보내는 것만도 힘든데 시댁 어른을 다 모시고 시할머니 댁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2밤, 3밤을 산다. 이거 완전히 거의 군대로 치면 유교훈련 그 정도 수준의 일이 되는 거죠. 이 병영 생활하기 힘든데 그거를 유격장까지 가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냐, 시할머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시골도 좋아하지만 마음은 조금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도 힘들었고 저는 혼자 너무너무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명절이 지나는 밤이면 시할머니 댁 잠자리에 누워 우리 친정엄마도 지금쯤 나랑 애들 보고 싶어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울다가 잠들곤 했어요. 이거 82년생 김정희 시댁에 가가지고 시댁 식구 뒷바라지 하다가 사부님 뭐 이랬나요? 사부인 나도 딸이 있어요 뭐 이런 그 상황 노는 딱 그 장면이 연상이 되네요.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박사님과 상담으로 미래의 제 자아 이미지를 그려내고 가치와 믿음을 꼼꼼하게 채워넣어 지금의 제 자신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제 삶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나니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은 명절 전에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미래의 자아 이미지도 그릴 수 있었고 본인이 어떤 가치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가족들 간의 일이고 언제까지나 마냥 지속될 어려움이 아니다. 나의 삶은 따로 한켠에 만들어져 가고 있다. 명절이 지나면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명절이 진정 한시적으로 느껴지고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면 되겠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와, 명절이 이분한테는 보통 때는 참 스트레스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이 스트레스 있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본인의 마음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어떤 삶에 대한 그게 꽂혀 있으니까 뭔가 지금 있는 거 이거는 뭐 스쳐 지나가는 뭐 비바람 정도야 이렇게 하니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네요. 와. 그리고 예전에는 시도도 못했었는데 자리가 지루하고 답답해지면 너무너무 혼자 있고 싶어지고 산책하고 올게요 하고 실컷 걷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예전에는 자리가 답답하고 뭐 남자 친척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술자리 하면 그거 그냥 이 뒷바라지 하고 자기는 싫은데 하면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지루하고 답답하면 저 산책하고 올게요 이래가지고 실컷 걷다가 왔대요. 내 몸이고 내 시간이고 내 인생인데 누가 뭐라 그래 뭐 어때 하는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야, 착한 며느리가 그냥 지 인생 사는 지 인생 며느리로 바뀌는 어쨌거나 내 인생 행동을 하셨다네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결국 너무 오래 나갔다 와서 어머님께서 서운하다. 몸만 여기 있으면 많이야. 마음은 딴 데 가고 오랜만에 모여서 이래야 하냐? 라고 핀잔을 주셨는데 전에 같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빵빵빵빵 하는 소리인데 이제는 내 인생 어쨌거나 내 인생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니까 오랜만에 모여서 이래야 하나라는 핀잔을 주셨지만 예전 같으면 잔뜩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며 혼자 울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엔 마냥 기분이 좋기만 했어요. 혼자 뭐 재밌게 산책하고 편하게 시간 가지고 들어왔는데 빵빵빵 그래도 이런 또 익숙하게 듣던 음악 소리 아니면 잔소리 소리는 소리야 그러면서 저도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해요 어머니 허허 제가 이제 어머님 드실 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절로 생글거리며 애교가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인생 바뀌는 거 진짜 시간 문제죠 여러분. 네, 사실 이럴 때 이렇게 애교 부리는 며느리한테 아무리 못된 시어머니라도 더 뭐라고 못해요. 그럼 어떤 시어머니가 여기에서 더 잔소리가 아니라 잔잔소리를 하냐 하면 어머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 지 잡는 재미로 집안에 노예를 잡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분 뭔가 깨우치셨네. 사실 더 하고 싶었던 말은 마음은 당연히 딴 데 있고요 몸만 여기 있죠 라는 말이었는데 그건 참아하지 않았어요. 잘하셨어요. 그 남겨두는 것도 있어야죠. WPI 지식을 활용해서 리얼리스트 어머님 아버님이 외출하실 때 가지셨던 기대에 대한 서운함을 며느리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그대로 보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니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리얼리스트고 아버지는 아마 휴먼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밖으로 돌면 리얼리스트 어머니는 내하고 또 좀 놀아주면 좋은데 어디 갔다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했으니까 참 우리 시어머니 참 그동안 평생 힘들게 안 됐게 살았다 이러면서 시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도 가지셨다는 거네요. 다음날도 주변 산에도 너무 올라가 보고 싶고 혼자 걷고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 나갔다 왔어요. 아침 식사 시간을 못 맞춰 좀 늦게 돌아오니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또 그랬으니 그럴만다 하시죠. 사실은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갔으니까 산에 가가 새벽에 산도 올라가 보고 혼자 걷고 싶어 다녔는데 뭐 또 시골 사람들이 새벽에 이 젊은 여성분이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머리에 꼭 꽂고 이 바람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색다른 경험이고 그거를 찬스 기회다 이래가지고 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양심이 있냐고 말인데, 양심이 있으니까 마음 하나는 이 시할머니 댁에 두고 다른 마음 하나로 가지고 이 산책을 하고 온 거죠. 그렇지만 저 양심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때도 예전 같으면 뭐 그렇게까지 양심까지 나올 문제인가, 저 양심은 항상 있어요 이러면서 나를 산채로 매장시키려 하는 건가, 다 듣고 나서 슬프고 억울했을 텐데, 이번 명절은 그냥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내 인생은 내 거야 라는 걸 직접 실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 뭐 리얼 시어머니가 짱짱짱짱짱짱짱 네가 양심이 있어, 네가 그러고 또 며느리라고 할 수 있어, 너 못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냥 그분이 평생 하시는 버릇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뭐 특별히 다르게 될 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아랑곳 않고 가볍게 새벽 등산을 하고 온 내가 너무 좋았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내가 또 너무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화내시는 어머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내가 나는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밝기만 했어요. 훌륭하시네요. 다른 명절보다 하루 더 3박 4일을 보내며 나름 마찰도 있었던 셈인데 스트레스가 별로 없네요. 자기 삶이 분명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놀랍고 신기해요. 내가 주인인 삶과 내가 주인이지 않은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 직후 한 2주간 드라마틱한 감정 기복을 경험하고 경력 단절 탓인지 지원하는 면접도 자꾸 떨어지고 솔루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불안감도 많이 커지고, 동시에 박사님과의 상담에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며 두통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작은 도전들을 나름 일상에서 해보려 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도전, 사실은 명절 보내기 도전은 대부분의 며느리들한테는 엄청난 큰 도전이잖아요. 그거를 진짜 잘하셨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박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오겠다. 그렇죠. 잘 찢어가셨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리얼리스트잖아요. 이분들은요, 죽을 일이 있어도 상담 안 받아러 와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취업해가지고 어머니 이 돈 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그건 보약단체 드시는 거하고 같으세요 하면 그때 받으러 오실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홀로 벌거벗고 서서 싹이 날지 안 날지 모를 씨앗 하나를 붙들고 있는 심정이지만, 그 단단한 씨앗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처럼 느껴지네요. 어제의 나를 시간 속에 흘러보내고 간절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상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황심소 파이팅! 황심소 파이팅! 이렇게 되는 거죠. 돈보다 못한 인간이 아니라 돈이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이 리얼리스트 성향이고, 왜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냐 하면, 리얼리스트는 돈을 위해, 돈에 의해서 돈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마음으로 믿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파악해 주는 것이 진짜 그분들이 안타깝게 살더라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응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한 명절 후기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 주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